그냥 놔둬도 되는지, 특별히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건지. 덧니가 있고 약간 중심선도 많이 틀어져 있네요. 이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가 저절로 펴지는 일은 없고, 이건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케이스다. 저 같으면 비발치 치료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안녕하세요. 세라믹 치과 김현순 원장입니다. 네, 김선민 원장입니다. 올해 첫 눈이 왔는데, 눈이 오면 치과의 환자분들이 거의 예약을 캔슬하시더라고요. 병원이 아주 한가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월급 받는 제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데. 저번에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제 글 쓴 거 봤는데,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자기 사진을 보내주신 거가 있어서 어떻게 교정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상담 진단하듯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30대 초반 여성분인데 오른쪽 앞니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입술 사이로 이가 살짝 보이고 입술 모양이 양쪽이 달라 보입니다. 심미적으로 좋지 않아서 교정하고 싶은데 발음이 부정확해진다고 하니까. 환자분이 걱정하시는 게 나이가 30대고 직업상 문제가 없을까, 이제 30대 되면 잇몸이나 치주 문제, 교정 때문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데, 저희 환자들 중에는 오히려 10대보다 20대, 30대 환자분들이 지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교정 때문에 잇몸이 더 나빠지거나 하는 일은 없으니까 물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도 제 경험상, 저는 브라키 교정을 처음 했었지만 한 초반 한 1, 2주 정도만 약간 어색하고 발음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 부분도 부장이 이제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치료 방향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발치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 우려된다. 아마 발치를 좀 예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발치하지 않고 이분이 사랑니가 없다면 그 사랑니 자리로 뒤로 당기는 이제 전치열 후방 이동 플랜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사랑니가 있다면 사랑니를 발치하고 치아를 그 자리로 미는 교정 방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판단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연 내용 중에 보면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입술 사이로 삐뚤어진 이가 살짝 보인다. 그렇다는 거는 이 치아가 약간 나오면서 연조직이 완전히 커버 못하는, 그러니까 뒤로 당겨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 빼는 건 좀 아깝고, 제 생각에도 스크류 같은 걸로 뒤로 당겨주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발치 비발치 기준은 결국 공간이 얼마나 필요하냐, 아니면은 많이 움직여야 되느냐를 가지고 보는데, 예를 들어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보통 한 3mm? 이 정도 이상을 뒤로 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발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발치 없이 치료하는 평균적인 정도? 네. 심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일정 케이스라고. 네. 케이스를 정리하자면 나이와 어떤 발음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발치보다는 비발치 교정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 사연 볼까요? 네, 4년차 커플입니다. 남자친구가 덧니가 있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교정을 지금까지 안 했고, 안 하고도 평생 산다고 하는데요. 그냥 놔둬도 되는지, 특별히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건지, 이 남자친구는 앞으로 더 삐뚤어지지는 않을까요? 이런 고민이 정말 많죠. 환자분들이 덧니가 있고 약간 중심선도 많이 틀어져 있네요. 덧니가 좀 심하게 있어서 송곳니가 들어갈 자리가 쪽에 거의 없고, 이런 경우 대부분 치아가 틀어진 쪽으로 앞니가 쏠려서 웃을 때 조금 대칭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래 치열도 공간이 꽤 부족합니다. 입술을 담을 때도 약간 힘을 주고, 다행히 돌출입은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그냥 생긴 대로 산다? 약간 이런 마인드도 많고, 불편한 게 없으면 환자분은 그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가 저절로 펴지는 일은 없고 오히려 더 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치아가 삐뚤어져 있으면 양치를 아주 잘 하시는 분도 그 사이사이에 이제 치석이 많이 끼게 되고, 잇몸이 점점 약해지고 나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도 가지런한 치열이 훨씬 유리하다. 저 같으면은 이건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케이스다. 우리가 항상 이를 보면서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아가 좀 삐뚤어진 거를 보면은 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당연히 점점 심해질 게 예상이 되는 경우인데,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할 때도 아마 이미지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우리 치과 꼭 아니더라도 이거는 교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면 어떤 방식의 치료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치아 형태 자체도 지금 좀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이런 삼각형의 치아를 가지고 있고, 공간이 부족한 건 상당히 있고, 네. 치아 사이에 삭제를 좀 하는 것도 아마 한 다음에 훨씬 예쁠 것 같고요. 요 사랑니 원래 있었던 공간도 뒤로 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공간을 얻으려고 위에를 약간 확장한다든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전 비발치 치료할 것 같습니다. 뽑지 않고 가능하다. 네. 결국은 우리가 목표하는 얼굴을 어느 정도를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저 같으면 비발치 치료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이 첫 번째 케이스와는 달리 이 케이스는 공간 부족량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뽑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뻗쳐질 것 같은 그런 케이스라서 제가 볼 때는 그 송곳니 밑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고 송곳니를 그 자리에 배열하면서 치아가 많이 돌출되지 않게 교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 케이스는 그래서 이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분 손을 잡고 교정하는 치과에 가셔가지고 교정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발치할지 비발치할지는 정확한 진단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가 임신 전에 교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임신하면서 시기를 놓쳤는데요. 최근에는 치실 등 용품 사용하면서 관리가 더 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정 안 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치실 등 용품만 잘 사용하면 교정을 안 해도 되는지, 만약 한다면 출산 후 어느 정도 시기에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특히 여성분들 많이 교정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임신 출산할 때는 이제 그 여성의 호르몬 작용 때문에 잇몸에 피도 많이 나고 치아도 좀 시리고 흔들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정에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 시기는 되게 이제 임신 초기랑 중기 그때만 이제 영향을 미치는 시기고, 출산과 모유수유는 교정하는데 아무 관계 없으니까 마음 놓고 교정을 하셔도 괜찮고요. 용품들 치실 같은 걸 잘 사용하면은 네. 교정을 안 해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리가 어려워서 교정하고 싶었는데 관리가 잘 되더라. 이렇게 겹쳐 있는데 사실 치석이 별로 없는 거는 되게 흔치 않은 그런 상태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의 이제 현재 상태만 가지고 고민하시지만 우리는 이제 이 환자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할 수 있거든요. 환자분의 그 생각보다 더 틀어지면 지금은 관리가 잘 돼도 정말 치실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차후에는 관리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제 생각에는 교정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다 추천하는 건데 교정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건. 앞으로 점점 삐뚤어질 거라는 것도 맞고, 지금 상황에서도 아마 본인이 이렇게 거울 보고 웃어보면은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거 교정해야 됩니다. 네, 자기의 이미지를 더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 환자분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한다면 원장님 어떻게? 저는 이분은 그냥 비발치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도 치아의 형태가 좀 특이한데, 치아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네, 일단 크고 끝에 부분이 이렇게 볼록볼록 해가지고, 이거 배열하면 분명히 블랙 트라이앵글이 엄청 생기거든요. 근데 옆에를 좀 치아 그런 데를 사이즈라든지. 좀 예. 다듬는다든지.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분의 어떤 치아 크기나 구강 구조를 봤을 때 약간 폭이 좁은 것 같아요. 치아가 모두 배열될 수 있게 잇몸이나 앞궁을 약간 확장시켜주는 작업을 해서 뽑지 않고도 아주 예쁘게 배열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약간 마일드하게 틀어진 경우는 환자분 말씀대로 관리도 쉽지만 교정도 되게 하기 좋은 시기예요. 교정 기간이 이렇게 길게 필요하지 않은, 갑자기 또 둘째를 임신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교정 기간을 또 놓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좋은 시기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한 5년 후에 온다고 교정 못하냐 이러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아주 급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런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엄마나 누구 이렇게 보시면은 아랫니가 점점 삐뚤어지는 게 아마 다들 보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정을 하긴 하되 지금 시급한 문제는 또 아닐 수 있다, 이 정도죠. 자, 오늘 요 이상의 사진하고 케이스 보고 이렇게 또 보니까 되게 특이하네.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분 입안 상담하는 거 말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상담하니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 분 다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정말 저희 순수한 의견입니다. 꼭 우리 치과 아니더라도 교정을 받으셨으면 저희는 좋겠어요. 저희가 무조건 교정을 권한다, 오늘 케이스는 다 그랬는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사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